젊은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또 못 올렸던 이유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철거를 하고 통창으로도 바꾸고 전체적인 바를 좀 바꿔서 뭐 기존에는 스터디 카페에 가까운 북카페였는데 그거를 카페 겸 이제 바로 좀 전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좀 이랬던 모습이었고요. 이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올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테이블 수가 너무 늘어나서 좀 더 한적하면서 객단가를 좀 높일 수 있는 카페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제가 방송을 최근에 좀 못했던 이유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존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카페를 미래를 위해서 또 지금 리모델링비를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서 좀 계속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끝나가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에 대한 수요는 사실 일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술집이라든지 일반 카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스터디 카페로 코로나 기간을 잘 버텼다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맞춰서 이제는 좀 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칵테일을 파는 그런 카페로 다시 저도 리모델링 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론 시장 상강은 시장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스터디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 방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시황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결과 보기 전에 간단하게 미국 증시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사실 선물 지수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주 그 중국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좀 금요일에 폭등으로 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은 다소 이제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움직임이었고 일단 미국 증시 살펴보면은 바이오 쪽도 좀 괜찮았고요. 보시면 소비재 최근에 다 약했던 부분들인데 좀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다우존스가 어저께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디어 캐퍼필더 같은 농기계 관련된 주도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고요. 원자재 쪽도 좀 올라갔고 그러니까 주로 가치주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재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뭐 애플 4%나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이제 반도체 쪽도 보합세로 잘 버텨줬고 테슬라 최근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 테슬라도 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전기차 관련된 주들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신산업인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블록스, 유니티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하락을 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못했지만 그 픽 종목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를 했었었죠. 그래서 5월 23일 월요일에 그 주식 공부방에 공유를 했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장초에 갭 띄운 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나쁘지 않게 끝났고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이 월요일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UAM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장초에 갭을 띄우고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락하는 오후로 갈수록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장초에 실험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에 종가에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들도 좀 익숙해져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장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장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그나마 볼만한 섹터는 바이든 정상회담 언급된 원전, 우진 한신기계, 그다음에 반도체 파운드리인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그다음에 로봇,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UAM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이미 2달 전부터 여러 번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고 사실 많은 시세가 나왔죠. 배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40% 정도 상승을 했고 말씀드린 이후에도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 고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주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좀 보셔야 되고, 왜냐면 제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로봇주만 해도 지금 벌써 대장이 4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유진에서 뭐 또 로보로보로 바뀐 적도 있었고, 로보티스로 바뀐 적도 있었고, 현재는 휴림 로봇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단지 순환매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 그 당시에도 유진 로봇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 뭐 투자 위험이나 투자 경고를 받으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수강을 하셔서 좀 그런 것들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은 종목들을 좀 공유해 드렸었는데 한 4파트 정도로 공유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 10%, 솔브레인도 한 10%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주식 공부방에서도 수익 낸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들, 이거는 아직 사실 위험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같은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건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응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HK 이노엔과 파미셀 정도 공유해 드렸었고, 모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들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오히려 보고서 대응하는 게 낫겠다. 너무 초창기에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같은 경우도 수익을 냈고요. 금요일에도 수익을 냈고, 수익은 사실 제가 굳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매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난주랑 어제 수익 냈던 거는 원익 IPS, 제노코, 에코프로비엠, LG노텍 이런 종목들인데 모두 다 실적주들이죠.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실적주 같은 곳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휴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드디어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종식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뭐 종식에 대한 선언들도 뭐 가을의 확산세가 갑자기 다시 늘지 않는 이상은 올해 안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긍정적이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도 다행히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 다우존스 나스닥도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국채금리는 소폭 증가를 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모습은 좀 고무적이고, 원달러 환율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소폭 하락을 했는데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다소 상승세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바이든 대통령 그 방안을 2주 전부터 설명드리면서 통화 스와프를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되게 되면 그래도 환율에 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외환 협력 시장 안정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죠. 21일에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양국이 외화 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이것은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했다. 최초라는 건 상당히 주식에서도 항상 유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당연히 통화 스와프가 되면은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상승을 했고요. 공포지수는 다소 하락해서 이제 뭐 과매도 구간을 지난 30포인트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지수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주들 꾸준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한 3주 전에 픽으로 했었던 SPO셀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고, 뭐 두산피오셀이나 이런 것들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혜, 뭐 수소, 풍력 이런 것들처럼 뭐 실질적으로 좀 숫자가 좀 찍히면서 그 이런 국제 유가나 이런 데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다.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지금 계속 낫지 않고 있어서 뭐 알러지 검사도 이번 주에 좀 하려는데 어쨌든 계속 방송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이렇게 그냥 보합세 정도,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보면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안정세를 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요. 농업 관련된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솔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크게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네요. 그럼 천연가스 관련된 주들도 장초에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발틱 건화물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제가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발틱 건화물 지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4월 중순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페노션과 HMM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노션도 지금 52주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죠. 비트코인.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도 뭐 특이한 이슈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락을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장초에도 좀 약한 흐름으로 시작을 해서 오후 내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가 많이 연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상화폐는 전체적인 위험 자산을 좀 대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약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증시도 점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주들도 많고요.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어제는 이제 아무래도 IPEPA 이 공식 참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는 좀 하락세를 가져오겠죠. 다분히 화장품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전기차 또는 반도체 이런 뭐 최근에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보이겠죠.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또 누리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스케줄 매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여름 관련된 주들도 사실은 뭐 5월 초부터 또는 4월 말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7월까지는 절대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6월 또는 5월 말 정도에는 당연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7월이 고점이었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당연히 늦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돈을 크게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폭염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고 슈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다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매매에 대한 내용도 또 1강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입국절차 간소화. 근데 리오프닝 주들은 최근에 뭐 대부분 다 역배열로 꼬였고 차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물대도 많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해도 여행주들은 사실 크게 움직이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여행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한 2달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거의 다 말씀드렸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종목들만 가지 절대 테마주들은 이렇게 확산세가 낮아지면은 올라가기가 힘들다. 오히려 그러니까 확산세가 낮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현실적으로 확산세가 낮아지면은 그때는 재료 소멸이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들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분양가 상향제 손본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뭐 건설주에 좀 호재가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철근 가격, 콘크리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6일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건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신정부에 대한 정책을 좀 내놓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모멘텀을 받겠지만 어쨌든 예상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악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멈춘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런 원자재 부담이라든지 이런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근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는 얘기는 반대 의미로 건설사에게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써 있죠. 올여름 강력한 더위 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오늘 뭐 장초에 조금 뭐 상승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름 관련된 주들 제가 여름 관련된 주들 이미 2주 전에 다 정리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신일전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저도 3.5% 정도 수익 실현 지난주에 하고서 지금 다시 눌림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SCD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 태경케미칼도 급등한 이후에 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좋은 차트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슈팅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S 같은 경우도 이런 뭐 반도체가 이런 뭐 에어컨이나 이런 곳에 납품하는 이제 업종인데 여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고서 좀 다소 눌림목이 있는데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든 수혜주는 이제 이게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있었던 현대차가 105달러를 통큰 투자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UAM이나 로보틱스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신산업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 관련된 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네온테크가 상한가를 갔죠.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 기존에 뭐 파이버 프로, 그다음 베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그래도 네다섯 번 정도 정리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흐름으로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종목으로 네온테크가 상승을 했다. 근데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드론 핵심 기술 특허 4건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로보틱스도 움직이긴 했는데 정강 후약으로 장초에 좀 갭을 띄우고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위아도 지능형 로봇 시장을 진출한다는 내용이 어저께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에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8월 달에 로봇, 지능형 로봇은 뭐 출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UAM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네온테크 오늘 좀 장초에 좀 보셔야 되고, 파이버 프로, 베셀. 근데 베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한 15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 고점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네온테크는 좀 아쉬운 게 어저께 상한가가 좀 많이 풀렸었죠. 그만큼 좀 그 흐름이 좀 약한 것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까지는 좀 최소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베셀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1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보면은 지금 한 4개월 동안 거의 뭐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3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부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뭐 로봇도 여러 번 워낙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 휴림 로봇 여전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만 뭐 당연히 로봇은 테마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급락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뭐 10% 20%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로보도 지금 20선 아래에서 좀 돌다가 슬슬 20선 위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돌파를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돌파를 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좀 하락하게 크게 좀 하락하는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유진 로봇이 좀 더 차트는 낫죠. 그래서 지금 유진 로봇도 지난주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강력한 재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지가 되겠지만 돌파를 못하게 되면 저항이라고 제가 계속 스터디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장 쪽 살펴보면은 대형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LG노텍이 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LG노텍을 매매한 거고, LG노텍에 대한 얘기도 한 3달 전부터 계속 원픽이라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에 제가 뭐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도 유일하게 LG노텍만 정배열이고 괜찮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위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노텍은 이번에 애플과 그 카메라 모듈 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급등 6%대 급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자율주행 대형주 중에서는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14,000원대까지의 매물대만 좀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은 신고가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현대이하는 어저께 지능형 로봇 시장 진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장 대표주죠. 그래서 대형주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이고 삼성전기보다는 차트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저항은 좀 돌파를 해야겠죠. 120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돌파가 된다면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소형 중에서는 오늘 이제 에코캡, 제가 어저께 에코캡을 좀 장초에 매수를 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외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에코캡은 급등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리가 상당히 좋은 차트고요. 고가 놀이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였고, 뭐 저점도 계속 높여지고 있는 위로 조정을 주는 상황이었고, 비아모터스 전기차 부품 이건 이미 지난주에 나온 재료였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매출 2027년도까지 매출 3.5억 달러 달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 제품 개발을 착수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오늘도 급등한 흐름. 다만 장초에 급등을 하고 당연히 좀 빠지겠죠. 그러니까 아직 신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런 눌림목을 봐야지 장초에 시초가 접근하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원화선까지도 오늘 신고가 시초에 이제 뭐 급등하는 흐름 좀 보여지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시외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세력주죠, 세력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로 보시거나 이런 건 몰라도 장초에 매수하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들 변이 증거 없다. 오히려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드러내서
아직까지 크게 보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대장주는 어저께 형성이 됐죠. 녹시자 MS로 형성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HK 이노엔과 파미셀도 좋은 흐름 보였지만 일단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녹시자 MS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때 바이든 수혜주도 다 정리해드렸었고, 에코캡도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금요일과 주말에 방송을 안 했어도 목요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그거대로 대응했어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저께 뭐 데모나 이런 것들도 다 목요일에 말씀드렸었죠. 어저께 데모가 한 10%대 상승 나왔었고요.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도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에서는 어닝스 서프라이즈 종목들 또는 강력한 중장기 테마, 강력한이 붙어 있죠. 아무 테마나 상공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도 한 달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들은 스윙으로 가져가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1강에서 가르치고 있고, 어쨌든 7월 반은 제가 휴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6월 반을 지금 이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반, 주말반 뭐 상관없이 둘 중에 편하신 거 들으시면 되니까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4명 정도 신청하고 있고 30명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터스하고 모트렉트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공부방에 설명을 드렸는데, 노터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부방에서는 이미 지금 수익 낸 분들이 뭐 50%에서 한 100% 가까이 수익 낸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한 70%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다가 이제 저점에서 저는 이제 비중을 3분의 1만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죠. 4분의 1 정도. 그래서 어쨌든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저는 7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좀 추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무조건 한 3번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분명히 다르죠. 내가 물려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떨어졌다고 쳐도 현재 5일선도 이탈한 상태죠. 그러면은 그래도 20선까지는 좀 보시고서 11선이나 21선까지 그때 지지받는 거를 보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한 6월 2일까지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정도 남아서 그 안에 한 번 정도 슈팅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99,900원 전고점 돌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죠. 만약 74,000원이 만약에 잡는다면 뭐 9만원까지만 올라가게 된다고 해도 3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니까 한 20% 수익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트렉스는 사실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안 열리잖아요, 장이. 그러면은 그 전날까지는 매수해야지 무상증자 1대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도 지금 36,000원이 지지잖아요. 지금 36,500원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라도 만약에 당연히 거래량이 늘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래도 한 11선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고점 대비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뭐 버텨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뭐 대량은 아니지만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방한 재료가 상당히 강력했었는데 이게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상승할 주도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전체적인 로봇주라든지 현대차 관련된 그런 UAM 관련된 로봇주 관련된 것,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실적주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도주는 이제 오늘과 내일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금통위에서 목요일에 회의 있죠. 그래서 0.25% 뭐 금리 인상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빅스텝인 0.5%보단 0.25%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 외에도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전체 좀 살펴보고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계속 힘든 장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어서 항상 현금 확보 충분히 해놓으시고 좀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